고된 하루를 끝내고 쉴 틈도 없이 두 번째 일터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이른바 부업을 뛰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그들. 부업을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답니다. 노년역 찍어주셨는데 어디로 모실까요? 월급 외에 소득이 있다고 하면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더. 시간적이나 체력적 여력이 있으면은 가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부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400에서 500 정도 되는 가구가 아이를 한 명을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려면 4억 6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추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거의 5% 정도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 소득은 1.1%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커지고 해서 부동산 고금리라는 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공요금까지 여러 그만큼 큰 지출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돈 쓰는 수준에 맞춰가지고 부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에 아이들 교육비, 대출 이자까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부업 전선에 뛰어든 우리 사회 가장들을 만나봅니다. 평일 저녁 7시. 남들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지만 30대 직장인 이은성 씨는 또 다른 일터로 향합니다. 그는 매일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7시에 뜰 때도 있고.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보통 5일에서 6일 정도 가급적이면 나가려고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5일 정도, 6일 정도요? 예. 아,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힘들어도 가족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녁은 지금 드시고? 예, 저녁은 가족 회사에서 먹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용돈벌이로 어쩌다 한 번씩 대리운전 부업을 했었다는 은성 씨. 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예, 손님 앞에 그 공용 주차장 위치 찍어주셨는데 그 상가 보이시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하지만 결혼 후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벅차 대리운전 부업을 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업을 하지 않으면 저축은커녕 당장 생활하는 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업은 이제 그에게 일상이 됐는데요. 네, 인천 노년역 찍어주셨는데 어디로 모실까요? 인천 노년 역 앞으로. 역 앞이요? 예, 역 앞에 공용주차장으로 가시면. 예, 알겠습니다. 회사 퇴근 후 저녁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돈을 벌 수 있어 대리운전을 선택했다는 은성 씨. 집 근처의 번화가를 돌며 하루에 4건에서 5건 정도의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만 원 벌었어요. 금액은 2만 원이었는데 손님께서 이제 어린데 고생하신다고 또 1만 원 더 주셔가지고 3만 원 벌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팁 생각보다 많이 주세요. 예. 대리운전해서 사실 제가 지금 일한 시간은 30분 정도인데 30분에 3만 원을 벌 수 있는 직업은 흔치 않다고 보거든요. 예, 시급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되게 만족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은성 씨처럼 시간 대비 만족할 만할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떠 있는 게 주변에 있는 기사님들 숫자예요. 대리기사만 40명 정도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 근처에. 경쟁이 좀 치열하네. 그래도 여기 40명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실제로 강남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새벽 시간에 대리기사님들이 한 200분 정도 그렇게 막 엄청 모이거든요. 예, 그쪽은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찍어주신 위치가 저기 숯불갈비 찍어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리운전 부업을 하는 은성 씨의 하루 수입은 평일 비수기 때 8만 원에서 10만 원. 일이 많은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법니다. 거리에 인적마저 끊긴 늦은 새벽. 곧장 집으로 가지 못한 채 쇳덩이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번엔 또 다른 일거리를 꺼내는 은성 씨. 부업하는 과정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까지 해야 하루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돈이 목적이었죠. 원래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저도 이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막 100만 유튜버라든지 막 그런 거를 꿈꾸고 했는데 사실상 되게 어렵다는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대리운전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해봤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곧 태어날 셋째 아이까지 합하면 5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되기 때문인데요. 주말에도 불려나가서 이 초록색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출도 갚고 이제 아이들 뭐 계절마다 또 뭐 잠바도 새로 사줘야 되고 애들도 크면 이제 신발도 새로 사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사람들마다 다 생활비가 다르겠지만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벤트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돈까지 생각하면 한 6, 700 정도 되면 좀 이상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드네요. 가족에게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곤함을 느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은성 씨처럼 가정의 생계를 위해 부업을 선택하는 대한민국 가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부업자 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2년 54만 7천 명을 기록했고 그중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부업자는 36만 8천 명으로 무려 67.3%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부업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업을 하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또 다른 일터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퇴근한 후 배달이나 대리운전, 파트타임 등을 하면서 빠듯한 생활비를 채웁니다. 그 부업에 대한 내지는 좀 뭐 투잡, 엔잡로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우리 사회 좀 더 확대가 되고 좀 더 뭐 드물지 않은 그런 하나의 사회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의 일자리로 저희가 충분치가 않고 또 추가적인 일을 찾아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더 부쩍 늘어나는 것을 반증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대규모 공장에서 쫙 모여가지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한꺼번에 일하고 뭐 3교대 돌리고 막 이런 시스템보다는 이제는 좀 더 이제 플렉서블한 거를 이제 산업 쪽에서도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날지 모르지만 이런 부업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사실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어난다는 건 그 이면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4.2% 상승했고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 물가 지수가 4.4%로 오르고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가 36.2% 올랐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많이 올랐죠. 뭐 반찬 가격도 다 올랐고 식당도 다 오르고 사실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 또 이제 이자 갚고 하려면 이제 그게 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담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썼던 생활비 중에 이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뭐 2, 3% 올랐다 보니까 그게 좀 부담이 많이 되죠. 한 달에 버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있는 상황.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 대비 40.6%였습니다. 심지어 원리금 상환에 소득 70% 이상을 쓰는 비중도 15.3%로 높았는데요. 그만큼 대출 원금과 이자 부담이 커져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났다는 걸 뜻합니다. 예전에는 뭐 자기 연봉의 한 뭐 반 정도 뭐 이 정도 이제 빚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연도의 이제 수치를 보니까 자기 연봉보다 이제 큰 규모로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아요. 영끌 뭐 비투를 해서 집을 사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세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것도 상당히 이제 규모가 많이 커졌고요. 경제 고통 지수는 이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수치로서요.
지수가 높으면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스럽게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이제 우리가 물가 수준이 높았을 때 고통지수가 9.0을 찍었고 당분간 고통지수가 거의 8 정도에서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내 집 한 채를 사고 이자를 감당하려면 일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지난해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으로 1년 사이에 학생 수는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매달 지출되는 사교육비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다 하는 사교육을 우리 아이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부업 전선으로 내몰린 직장인들. 월급 외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지난 이제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평균 48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나 물가가 거의 5% 정도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 소득은 1.1%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400에서 500 정도 되는 가구가 아이를 한 명을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려면 4억 6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추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5년째 부업을 하고 있다는 박종환 씨. 그 역시 아내와 어린 두 딸의 생계를 책임지는 4인 가족의 가장 부업자입니다. 하루에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는 그의 일상. 종환 씨는 평범한 직장인과는 조금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아침에 출근해서 5시간 정도 일을 하고요. 이제 4시부터 이제 주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4시부터 하는 그 직업은 몇 네. 시까지 하세요? 4시부터 영업시간이 4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어요. 밤 11시까지? 네네네. 평일 아침에는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의 주업이 시작됩니다. 종환 씨가 직접 운영하는 고깃집입니다. 과거 10년차 직장인이었던 그는 현장 일을 하며 꽤 많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월급이 줄어들자 결국 부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직장인으로만 살아왔던 그의 첫 도전. 처음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택배 상하초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주위에 아시는 형님이 요거 고깃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안 하신다고 해서 내놓은 상태에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다. 오전에 일하는 거는 120만 원 정도 벌고 식당에서 이제 잘 될 때는 뭐 순수익 500에서 600 정도 가져가는 것 같고요. 안 될 때는 또 더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그가 이 가게를 도맡아 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자영업자 특성상 들쭉날쭉한 벌이 때문에 한 달을 꾸려가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어? 비도 와? 오늘 우리 여기도 오후에 비 온대. 아무튼 보고 싶어요. 알았지? 안녕. 빠이빠이. 통화 자주 하세요? 자주 하죠. 네. 아침, 저녁, 점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는 왜 맨날 일만 해? 우리랑 안 놀아줘. 맨날 이렇게 일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일하는 거를 자기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하지 않고 그냥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현재 몸이 좋지 않은 아내와 어린 두 딸은 타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생계를 꾸리는
기러기 아빠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고생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종환 씨.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이제 한 가지 일만 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오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냥 오로지 그냥 앞만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 또한 부업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파트타임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하고 대체적으로 월급이 적습니다. 또한 승진이 어렵고 복리후생 면에서도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본업 하나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힘들어 부업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그리고 자영업 등등의 사람들이 전체 비중도 크고 또 그런 사람들의 노동시장 여건이 확대되거나 좀 더 좀 격차를 늘리는 방식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부업 수요랄까요? 부업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되거나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하나의 일자리만으로는 생활비 충족이 어려운 현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청년들까지 다양한 부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TV나 스마트폰, 하이패스 단말기 등의 제품 설계 작업을 하는 이 회사는 직원 수 50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이곳은 5년째 주 4일 출근과 하루 7시간 단축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루에 와서 일을 하는 시간은 집중하는 시간은 거의 한 4시간, 5시간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일하든지 9시간을 일하든지 실제적으로 그 집중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절대적으로 그 시간 전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7시간 가지고도 충분히 생산성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회사를 창업했다는 임성묵 대표.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순이익의 30%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 회사는 지난해 중소기업 복지대상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직원들의 복지가 높아지면서 회사 전체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제 자율 출퇴근인데 하루에 점심시간 빼고 한 7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위에 직원분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되게 자유롭고 출퇴근이나 업무에 대해서도 크게 터치하지 않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안 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가 사실은 물질적으로 막 계산되지 않는 복지라고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유연한 노동시간과 자유로운 근무 형태까지 규모가 작은 회사로서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성묵 대표가 고심 끝에 결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회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실은 회사의 수익을 어느 정도를 직원들한테 보상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30%를 해놨지만 아직은 조그만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가 수백억, 수천억 되는 그런 회사로 더 발돋움한다면 실은 저희가 더 30%가 아니라 40%, 50% 더 늘려서 직원들하고 좀 같이 가는 이제 그런 회사를 실은 만들고 싶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 다른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모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좋게 바라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애가 셋이다라고 하면 다들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안 힘들다면은 거짓말인데 그래도 제가 그만큼 힘든 만큼 가족들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그게 아빠로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긍정적으로 아프지 말고 그렇게 좀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부업에 뛰어든 가장들. 그들이 고단한 삶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제도적으로도 기업 생태계나 이런 사회 곳곳에 이제 쌓여 있는 장벽을 낮춰줘서 이제 그런 기회를 또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교육비 많이 예산을 쓰는데도 사교육비를 점점 많이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정부가 제대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부업 노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이든 근로기준법이든 그들의 여러 가지 보장될 권리라든가 근로의 여러 가지 법적인 기준 같은 건 제대로 챙겨서 부업을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하나의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사고라든가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식의 부업의 이제 관리를 좀 더 또 잘 챙길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